일단 이 돈이 하여튼 2억 4천만 달러 정도 받았고요. 기록 속에 이제 정경유착에 이제 이 돈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사실상 뭐 얼마만큼 받느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돈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돈이 얼마만큼 그런데 가장 많이 필그램이라고 500만 달러 정도가 냈습니다. 그 정도가 냈고 리플이 또 많이 냈더라고요. 맞아요. 리플이 암호화폐 기업들이 예, 정말 많이 많이 냈어요. 냈는데 네. 리플이 한 500만 달러 정도 내고 보통 한 100만 달러 정도씩 냈더라고요. 100만 달러 정도 됐고 정경유착이 많이 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그런 비난이 좀 있어서 100만 달러면 14억 정도 되네요. 네 우리나라 14억이 좀 넘죠. 그래서 뭐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정치적 배팅이 노골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고 뭐 신경 안 쓰죠 이분은. 일단 이 정도 규모는 뭐 축하의 의미가 아닙니다. 이 정도 금액이 축구. 일단 이분은 만나려면 그때 당시 100만 달러를 내야지 만날 수 14억. 있다라고 네. VIP라는 어떤 기본적인 걸 당시에 줬던 것 같은 기억이 나고요. 근데 이렇게 해도 좀 쌩까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리고 이제 뭐 대기업이 이제 규제 완화라든가 감세 이런 걸 기대하고 줬는데 지금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그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접근권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거를 자신을 만나는 접근권을 100만 달러로 기본으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JP 모건이니까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리플이 뭐 고액 기부자들을 해서 접근권으로 100만 달러를 사라고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뭐 충성심과 후원권을 돈으로 이제 강요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. 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영향권 구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정경유착을 기본으로 했던 그런 게 아닌가라는 대통령의 이런 데서 약간 뻔뻔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미국 정치가 뭐 정책보다는 거래와 관계 중심으로 재편했던 첫 번째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공공과 사적 영역을 흐트러뜨리면서도 이런 데 대해서도 약간 뭐 당연하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은 이거는 사실 자기가 못 씁니다. 그렇군요. 예, 자기가 못 씁니다. 자기가 못 쓰고 이제 일단 몰랐어요. 예, 네. 못 씁니다. 오. 예, 그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재단 설립이라든가 트럼프 프로젝트 같은 데 씁니다. 그래서 뭐 쓰일 예정이라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거 자체도 어쨌든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쓰기 때문에 그 트럼프 프로젝트로 씁니다. 어쨌든 그 자기가 트럼프 도서관이라든가 트럼프 재단을 만들어서 아니 자기 이름으로 못 쓰지만 어쨌든 트럼프 재단에서 쓸 겁니다. 그렇죠. 뭔가 어떻게든 예, 쓰겠죠. 트럼프 프로젝트라든가 뭐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 행사나 정치 자기 기반을 하는데 어쨌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. 어쨌든 자기가 개인적인 착복을 못 한다 뿐이지 자기 어쨌든 정치적 기반이나 어쨌든 그런 캠페인이나 이런 데 많이 쓰여질 거기 때문에 뭐 자기 쓰는 거나 마찬가지죠. 브랜드화 하는데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는 직접 기부하지 않았지만 사실 가까운 벤처 자본들이 많이 기부했다는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도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머스크는 직접 노출은 하지 않았지만 그림자로서 많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이거를 계기로 향후에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. 그러니까 정치 문화가 그동안은 약간 눈치를 보면서 했는데 이거를 지나고 나서 눈치 보는 게 좀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래서 뭐 아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니까 트럼프 전과 후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. 그 전까지는 이제 뭐 대형화와 상업화의 이런 것들이 좀 로비스트가 중간에 이제 끼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구조가 됐다면 이젠 직접 나서서 챙기는 이제 대놓고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나선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약간 완충 장치가 좀 있었거든요. 로비스트가 필요가 없는 예, 거죠. 그렇게 이제 되는 구조가 아닐까. 구조 자체가 완전히 이제 뭐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,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렇게 직접 챙기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,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그 전까지는 뭔가가 이제 완충 장치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, 향후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그러면서 이제 좀 이게 약간 쇼와 이벤트화 플랫폼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그렇지만 이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
라는 생각이 드네요. 왜냐하면 암호화폐도 그렇고 빅테크도 그렇고 기대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많이 낼까?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예. 많이 이제는 안 쏟겠죠. 예. 그쵸? 예. 아 근데 이제 본인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기 때 본인이 한번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를 이번에 알아서,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.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를 요령을 해서 확실하게, 이런 표현이 맞는지, 이런 방송에 맞는 표현이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땡긴 것 같아요. 요령을 파악해서 일기 때,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실하게 한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음이 없기 때문에 확 그쵸? 막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다음이 조금 듭니다. 없으니까. 예, 네. 조심도 안 하고 막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조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다음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할 텐데 다음이 없으니까 막 하는 느낌도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약간 우려스럽거나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, 조금 끝이 어떻게 될지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고, 이게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분이 1년 뒤가 좀 걱정스럽습니다. 1년 뒤가. 예. 1년 뒤를 어떻게 하려고 할지 이분이 참 출구 전략이 있는 건지도 잠깐 걱정스럽고요. 이제 어떻게 할지 좀, 원래 뭐 거래 기술을 가진 분이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좀 약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